출출한데 과일 좀 먹고 해야 되겠다. 바나나, 오렌지 어떤 걸 먹을까? 오렌지는 왠지 귤보다 맛이 없고, 바나나는 너무 먹어서 질리고, 왠지 산딸기가 먹고 싶은데. 그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지. 두 팩에 15,000원. 그냥 바나나 먹어야 되겠네. 그나저나 내가 몇 주 전에 주문한 영국산 산딸기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자, 드디어 왔구나. 수입 농산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4의 후속작 라즈베리 파이 5가 4년 만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4 2019년 중순에 나왔는데 2023년이 끝나가는 이 무렵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상자 크기도 더 작아지고 성능은 월등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출시가 되어서 저도 유튜브 초창기에 이걸로 노트북도 만들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파동으로 정말 구매가 힘들어지고 가격이 2배까지 뛰는 등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라즈베리 5가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능도 뛰어나졌고, 그런데 사이즈가 더 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공식 쿨러입니다. 예전에 이 라즈베리 파이 4 오버클럭해서 쓰고 그럴 때 아이스타워 쿨러라든가 여러 다른 업체들의 쿨러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식 쿨러가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접착이 되어서 종이 케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 참 깔끔하게 뜯기가 힘드네요. 자, 외형 전작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 이 구멍이 나사 홀이 맞아야 되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야 제가 개조해 놓은 제품들에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바탑 같은 거에 바로 요 기판만 바꾸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바탑이 되는 것입니다. 포트 위치도 이렇게 바뀌었죠. 램 포트와 USB 포트 위치가 이렇게 서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GPIO 핀 40핀 똑같고, 타입C 단자와 듀얼 HDMI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형만 딱 봐서는 메인 프로세서 사이즈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열판이 좀 더 커졌고, 그 정도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파워 버튼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파워 버튼.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마이크로 SD 포트의 위치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슬롯, 이렇게 이쪽에 더 작은 사이즈로 디스플레이를 2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카메라들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PCIe 2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까지 이렇게 생겨서 SSD를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네요. 요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브라운관이라든가 AV 기기에 연결할 수가 있는데, 요게 빠진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 성능이면 이제 게임 큐브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전 모니터에 연결해서 레트로 게임을 더 완벽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나 싶었는데, 이 AV 잭이 없어진 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BCM2711에서 BCM271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CPU는 이전에 라즈베리 파이 4가 쿼드코어 콜텍스 A72 1.8GHz에서 쿼드코어 A76 2.4GHz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전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 오버클럭을 안정적으로 2.2GHz 정도까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3GHz까지 오버클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GPU의 차이도 상당히 커졌는데, 라즈베리 파이 4의 GPU가 비디오 코어 6 500MHz였던 것에 비해서 비디오 코어 7 800MHz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였고, 벌칸도 이전에 1.0에서 이번에 1.2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듀얼 HDMI, 이전에는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두 번째가 4K 30프레임으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4K 60
Hz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램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에는 1248GB의 램이 4종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4GB 8GB 두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에서 3200MHz였던 것이 이번에는 4267로 속도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SD의 속도도 향상이 되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4는 40에서 50Mbps였던 것이 라즈베리 파이 5는 80에서 90Mbps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USB 3.0의 경우에도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 USB 3.0 포트에 5GBps의 대역폭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각 5GBps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PCI 커넥터가 생겨서 이제 리본 케이블을 통해서 M2 SSD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4에서 5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뭐 한 가지 안 좋아진 게 있다면 이전에는 작동 전력이 5V 3A였는데 이번에는 5V 5A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것이 5V 5A 어댑터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PD 충전기 45W짜리, 제가 지금 사용하는 45W짜리 PD 충전기인데 보시면 5V는 3A만 지원을 합니다. 15V에서도 3A를 적용하기 때문에 5V에서 3A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미니 PC 카다스에서 사용하는 이 어댑터의 경우에도 45W 어댑터입니다. 15V 3A. 그런데 5A 이상 적용이 안 됩니다. 5V 3A죠. 이것도 보면. 자, 그래서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또 어댑터를 구매해야 되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PD 어댑터로 안 되는 그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 한 가지 문제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액티브 쿨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똑같은 사이즈의 보드에서 뭐 오버클럭을 하면 3GHz까지 되기 때문에, 자, 네, 이렇게 이전과 달리 쿨러를 위한 이렇게 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홀에 맞춰서 자, 이렇게 장착하고, 여기 연결하는 게 맞는데 잠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장착을 하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를 통해서 OS를 SD카드에 구워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SD 포트 속도도 2배가 빨라졌고, 그리고 CPU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부팅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OS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가지 어댑터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런 PD 충전기의 경우에는 뭐 부팅해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 간헐적으로 전압이 떨어져서 부팅이 안 되거나 부팅이 돼도 사용 중간에 꺼지거나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5V 3A를 지원하는 이런 PD 충전기의 경우 거의 뭐 사용이 좀 어려웠고, 5V 3A 고정으로 나온 이런 어댑터는 정상적인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부팅하다가 꺼지는 적도 없고 사용 시에 꺼지는 적도 없고, 그런데 저전압 에러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혹시나 성능에 저하가 있을까 이걸로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 벤치마크 점수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버클럭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5V 5A 충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5V 3A가 뭐 성능도 떨어지지 않고 제가 뭐 몇 시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하게 또 5V 5A 어댑터를 이렇게 구했는데 타입C 5V 5A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이 제품 사실 때 어댑터는 같이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건 또 없죠. 그래서 바로 또 제가 자작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납땜을 해서 타입C 단자와 연결해서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5mm 타입C 어댑터를 급조를 했습니다. 네, 잘 작동을 합니다. 해본 결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라즈베리 파이 5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키보드 마우스도 또 라즈베리 파이 전용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전용 키보드 마우스까지 연결을 해서 네,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에 앞서 한번 라즈베리 파이 4와 부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의 경우에도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5가 이렇게 강력한 쿨링팬을 달고 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4도 메탈 아머 케이스에 장착을 해서 한번
라즈베리 파이 4와 5의 부팅 속도, 그리고 간단하게 성능 비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동시에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시에 부팅을 하자마자 스톱워치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14초. 네, 엄청나죠. 아직도 부팅 중입니다. 네, 36초. 엄청난 부팅 속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긱벤치까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싱글코어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멀티코어 중간까지 갔습니다.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라즈베리 파이 4 싱글코어 251에 멀티코어 608점, 라즈베리 파이 5 싱글코어 점수 795점, 멀티코어 1686점, 거의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SD카드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속도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진단 도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진단 프로그램 한번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는 뭐 둘 다 통과라고 나왔는데 한번 실제 결과를 보시면, 네, 현재 똑같은 마이크로 SD를 쓰고 있는데 보시면 자, 쓰기 33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랜덤 라이트 리드 950점대, 그리고 5100점대. 라즈베리 파이 5 보시면 쓰기 45메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오네요. 랜덤 라이트 리드도 뭐 1000점대의 IOPS, 그리고 뭐 랜덤 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500점 정도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교를 보셨는데 긱벤치 점수만 봐도 2배 이상 성능이 증가했고, 뭐 부팅 속도 보셨죠.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이 4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그래도 정말 가성비 있게 쓸만한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였는데, 이제는 아주 단순한 일들,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단순 프로그래밍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 5로 어느 정도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즈베리 파이 5 실제 사용 시 체감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S는 라즈베리 파이 OS, 뭐 이전 OS들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 구동 시에는 쿨링팬이 상당히 굉음을 내면서 최대 속도로 돌아가는데 소리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만 이렇게 아이들링 시에는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돌아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라즈베리 파이 5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입문하실 분들도 아마도 계실 텐데, 자, 여기 크로미움 웹브라우저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를 통해서 윈도우나 맥에서 운영체계를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설치된 OS는 이것이고, 여기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고 구워주시면 되는데, 처음 설치 시에는 이렇게 한국어를 선택하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N 눌러주시고 다시 재부팅을 하면은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한글 환경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글 입력기도 이렇게 자동으로, 예전에는 따로따로 다 설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글 입력도 이렇게 잘 됩니다. 오른쪽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해줘야 할 일은 파이 앱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파이 앱스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파이 앱스 설치 명령어가 나옵니다. 눌러주면 복사가 되고, 터미널을 열어서 여기서 붙여넣기, 자, 요거 눌러주시면 이제 파이 앱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파이 앱스를 통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앱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설정은 특별히 뭐 건드릴 건 없지만, 뭐 권장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파이어폭스라든가 리브레 오피스 이런 것도 설치하면 도움이 되고, 자, 그리고 4K 모니터 사용하실 분들은 이 4K 웰페이퍼 다운로드 받으시면 현재 배경화면은 1080p용 배경화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각종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파이 앱스에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모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미지 편집에 유명한 프로그램 김프 프로그램도 있고,
3D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큐라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게임, 둠3도 있고, 치아키,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앱이죠. 라즈베리파이용, 마인크래프트 파이. 현재 지금 제가 설치한 PPSSPP, 스팀 링크, 네, 여러 가지 앱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질라, 팀뷰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리브레 오피스, WPS 오피스도 유명하고,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그리고 노트패드 플러스도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 마지막에 툴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와인과 같은 에뮬레이터도 있고, 발레나이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용한 킥벤치 6,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파이앱스에 없는 앱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파이키스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이앱스가 나오게 되었죠. 지금 설명드린 것 정도만 사용을 해도 PC를 단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랩탑처럼 사용할 수가 있죠. 시스템 도구에 가면 파이키스가 있습니다. 자, 파이키스에서도 여러 가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 5에서는 약간 호환이 안 됩니다. 지금 디아블로 2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제가 몇 가지 해봤는데, 이 돌핀 에뮬레이터. 자, 여기서 이 돌핀 에뮬레이터 설치하면 이것도 실행이 안 되고, PS2 에뮬레이터 설치하려고 하면 이렇게 벌칸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컴피규어에 들어가서 벌칸 ES 누르고, 네, 이렇게 약간 기다리면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저의 경우는 스테이블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설치한 상태입니다. 네, 설치해도 아까 전에 PS2 이서 XX2가 설치 자체가 안 되고, 어쨌든 이 파이키스는 나온 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찾다 보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라즈베리 파이 5를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간단한 업무 정도 하기에, 자, 이렇게 유튜브 웹사이트 잘 뜨죠? 네, 제 영상 하나 보시면, 네, 1080p, 네, 플레이 전혀 끊김없이 1080p까지 잘 됩니다. 하지만 4K 영상을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4K 모니터에 연결을 했는데, 자, 4K 모니터에서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여러 영상을 플레이 해봤는데 4K 설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1080p야 당연히 잘 되는데, 제가 지금 파이어폭스에서 하고 있는데 크로미움도 안 되고 파이어폭스도 안 됩니다. 네, 유튜브 이렇게 1080p로 보는 거 무난합니다만 4K로 보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 넷플릭스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기다려봐도 해상도가 올라가지가 않네요. 720p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720p에서 1080p로 변환이 안 됩니다. 웹서핑 어떨지. 자, 웹사이트 잘 열리죠. 네, 거의 진짜 예전 라즈베리 파이 4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2배라고 하는데 2배보다 더 체감이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기에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K 모니터 환경, 그리고 또한 듀얼로 사용했을 때 어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K 모니터와 1080p 모니터 두 개를 한번 같이 연결해 봤습니다. 이런 구성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화면의 경우도 현재 좌측에 4K 모니터는 이렇게 오로라 4K 백그라운드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자, 보시면 우측의 모니터는 1080p 144Hz 모니터인데 144Hz도 이렇게 잡힙니다. 물론 144Hz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이쪽에 하나 띄우고, 자, 이쪽에는 넷플릭스. 자, 이렇게 두 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두 개 동시 플레이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동시에 플레이하는 거는 조금 버겁습니다. 자, 이것도 480p로 잡혔는데, 역시 메탈은 완벽한 물질이야.
자, 1080p 뭐 이렇게 하나 잡으니까 잘 되네요.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뭐 4K를 양쪽에 지원을 하긴 하지만 동시 사용 환경은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용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의 많은 용도 중 하나인 게임, 특히 레트로 게임. 자, 뭐 정말 다양한 컨트롤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어떠한 컨트롤러를 사용해도 거의 다 인식을 합니다. 자, 파이 앱스를 통해서 설치한 PSP, PPS-SPP. 자, 현재 벌칸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PSP의 경우는 벌칸에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자, 이 오픈GL에서 PSP 2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2배로 보시면 네, 2배는 좀 어렵죠. 보니까 네, 40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네, 30프레임 정도 벌칸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성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PSP 1배, 뭐 1배는 정확하게 60프레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벌칸이 지원되면 PSP 3배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PSP 보셨고 파이앱스, 뭐 파이키스 이런 데서 다른 에뮬레이터들은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돌핀 에뮬레이터 설치 한번 보시면 자, 돌핀 에뮬레이터 다운로드 들어가면 이렇게 리눅스를 위한 설치 명령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명령어 복사해주고 자, 붙여넣기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돌핀 에뮬레이터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쭉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한 줄 한 줄 입력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명령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빌드하기 위해서 또 이 명령어들, 이 명령어 그리고 시메이크 땡땡까지 여기까지 넣어주시면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핀 에뮬레이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하지만 문제가 자, 벌칸이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오픈GL만 지원되는데 하드웨어 어댑터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게임 큐브. 네, 그런데 이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네, 요거는 또 정말 잘 구동이 됩니다. 거의 29프레임 나오죠. 네, 살짝 느려지는 지점도 있지만 거의 29, 30에서 잘 유지가 됩니다. 살짝씩 끊기는 지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네, 거의 30프레임에서 유지되죠. 네, 젤다의 전설 정말 잘 됩니다. 자, 이걸 봐서는 닌텐도 위도 잘 될 것 같은데 오렌지파이에서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60프레임 거의 나왔던 것 같은데 네, 36, 40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뭐 라즈베리 파이 전용 돌핀 에뮬레이터도 아니고 다른 리눅스용을 가져와서 그리고 드라이버들도 그래픽 드라이버들도 지원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풀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래도 프레임이 살짝 올라가긴 하네요. 오렌지파이 5에서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 거의 60프레임 잘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오렌지파이 벤치마크 싱글코어가 551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2273점으로 싱글코어는 약간 낮지만 멀티코어가 더 높아서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에서 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더 잘 지원되는 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재 이 라즈베리 파이 5도 에뮬레이터가 전용으로 나오고 혹은 레트로파이에서 지원이 되게 된다면 정상적인 속도로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S2 에뮬레이터는 Acer SX2 앱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앱 이미지, 최신 앱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나온 대로 chmod 그리고 플러스 X. 자, 이 다운로드 폴더에서 현재 폴더를 터미널에서 열기 한 다음에 자, 가끔 복사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chmod X 그리고 이 이름을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기 해서 퍼미션을 준 다음에 이것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게 돼도 실행이 안 됩니다. 이 앱 이미지 킷 퓨즈라는 것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명령어 요 두 가지를 입력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퓨즈가 설치가 되면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뭐 이것도 그래픽 문제가 있겠죠. 벌칸 실패가 나오고 오픈GL 네, 안되죠. 네, 이 PS2 에뮬레이터는 현재 여기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OS가 아닌 자, 다른 일반 목적의 OS 네, 우분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우분투 데스크톱 23.1 64비트 이 이미지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분투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분투로 부팅을 했습니다. 우분투에서는 쿨링팬 속도가 조절이 아직까지 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이 쿨러도 아마 조절이 될 것입니다. 설정을 찾아봐도 뭐 그런 설정은 보이지가 않고 우분투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SD에 OS가 설치되어 있는데 뭐 느린 거 잘 모르겠고 SSD에 설치를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와이파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유선 랜을 연결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PS2 에뮬레이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다운로드에 있고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벌칸에서 이렇게 드라이버가 잡힙니다. 자, 먼저 오픈GL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오픈GL 안되네요. 벌칸 V3D 네, 로딩이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네, 여기서 넘어가질 않네요. 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프레임 보시면 16프레임. 뭐 게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네, PS 에뮬레이터의 드라이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로서는 레트로 게임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 게임 큐브 게임 정도까지는 잘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현재까지는 어렵고 조금 더 에뮬레이터들이 개발된 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5 여러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짝 부족한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웹서핑과 같은 단순한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이 라즈베리 파이 5를 데스크탑처럼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4기가 램의 이 라즈베리 파이는 $60 그리고 8기가 램 $80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더 내린다면 $80짜리 8기가 램을 사용하시면 일반적인 용도로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오버클럭을 3기가 정도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하시면 지금보다 더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이 오렌지파이 5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사용 면에서 있어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오렌지파이 단점이 있죠. 소프트웨어 지원.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이의 최고 장점은 소프트웨어 지원과 범용성이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레트로파이와 같은 강력한 프론트엔드도 존재하기 때문에 성능의 약간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3GHz로 오버클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레트로파이 완벽한 버전이 나온다면 웬만한 격투 게임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바탑으로 만들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또 GPIO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싱글보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바탕 만들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뭐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렌지파이 모델 4기가 같은 경우에는 $88로 조금 더 가격도 비싸고 $28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오렌지파이 쓰셔도 되고, 이 정도 성능이면 만족한다 싶으신 분들은 뭐 라즈베리파이 5 쓰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호환성도 높고 소프트웨어도 그동안 사용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라즈베리파이 5에 맞춰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환율만 조금 더 내린다면 $60 정말 살만하겠죠. 그리고 현재 저는 이 제품 영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한 제품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올라와 있지만 가격이 워낙에 비싸고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는 아직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정발을 기다리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5 살짝 실망스러운 감은 있지만 아직 초창기이고 소프트웨어들도 조금 더 발전돼서 나온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윈도우 11도 ARM 버전이 아마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11도 나중에 설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도 아마도 포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드로이드 포팅되면 뭐 정말 이 가격대 쓸만하겠죠. 안드로이드를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8GB 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이 4GB 제품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라즈베리파이 5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